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심리치료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내담자에게 많은 장애 행동을 유발하는 기본적 비합리적 사고를 찾아내도록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다. 그러면 내담자가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말씀드렸죠. 상담사가 해야 될 일은 그 내담자를 유도하는 것이지 상담사가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 상담처럼 이야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가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자신이 가진 사고의 비논리적 속성을 보여준다. 어떤 비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속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최소화한다. 점점 더 이제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분석해감으로써 그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점점 더 줄여갈 수 있도록 해준다. 단시간에 바뀌지 않겠죠? 내담자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상담하러 오지 않을 테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그 비합리적 사고를 단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신념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담자가 깨닫는 순간, 깨닫게 되어질 때 자신의 잘못된 사고가 무엇인가, 비합리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더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때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죠. 분명히 비합리적 사고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리플레이스,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이제는 파괴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심리치료 기법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기.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치료자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논박해서 이 도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 마땅히 그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 You must. I have to. 이런 거죠.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그런데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제가 미국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 웬만해서는 have to나 must를 쓰지 않습니다. should. 굉장히 순화시킵니다. 왜냐하면 you have to, you must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사실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폭력적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지적인 관계인데 부정적인 자기 진술을 긍정적인 자기 진술로 대체하도록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합니까?
혹시 이 수업 듣는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합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어찌 나를 좋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설교를 할 때나 내가 강의를 하는데 90%가 잘 듣는다 할지라도 10%가 내 강의나 설교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 수업 못한다. 난 설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만 해. 이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많은 것을 토론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10%만 수업을 듣고 90%만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수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10%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90%가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 50대 50? 50대 50? 50%는 좋아하고 50%는 싫어하면 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부정적인 자기 진술을 긍정적인 자기 진술로 대체하도록 과제를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인지적 관계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지만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You must, you have to.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또 뭐뭐 하도록 하겠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게 자신이 없어? 응? 어떻게 젊은이가 청년이 말이야. 그게 자신 없어 되겠어? 무조건 해내야지.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요받아 왔어요. 우리 세대 때는 정말 어릴 때부터 강요받아 왔어요.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얼차례도 받았고 폭력도 행사했었죠.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들 많이 맞았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다시 옛날로 회상해보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주로 학교 가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이 맞았습니다. 공부 못하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요받아 왔어요. 여러분 이 내담자의 언어가 변화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아까 말한 you must, you have to. 이렇게 강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뭐뭐 하도록 하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뭐뭐 했으면 좋겠어. 노력해봐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야지.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해. 그 압박. 그런 부담감.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신병자 많은 거예요.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살하는 비율에 보면 전교 5등 안에 드는 아이들 훨씬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은 스스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주입시키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끝났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겨볼까요? 이 심리치료 기법들에 있어서 넘겨주세요.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관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하여 바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담적 언어를 변화시켜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2, 3교시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오늘 배운 걸 전체적으로 다 요약하자면, 맨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 인지행동치료에 있어서 그 다음에요, ABC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인과관계를 가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비합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정서적인 행동적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중대적 역할을 통하여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때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도록 치료 장면에서 유도하는 것, 이게 이제 상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도입니다. 상담사가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신념으로 확대되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먼저 알아봤던 것이 인지적인 오류, 인지의 오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흑백 논리적 사고,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없어, 100 아니면 0이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혹시 지금도 흑백 논리에 있다고 한다면 중도는 없을까? 중용은 없을까? 중간은 없을까?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00 꼭 다 1등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업 시간이었으면 여러 가지 토론하고 그랬을 텐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흑백 논리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그런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적 여과, 멘탈 필터링,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해버리는, 주어진 사안의 주된 내용을 무시하고 특정 일부의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게 필터링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네, 정신적 여과. 그 다음 네 번째가 의미를 너무 크게 확대하거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명명.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그 틀에 가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또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이름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과정을 살펴봤는데, 심리치료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첫 번째, 내담자에게 많은 장애와 행동을 유발하는 기본적 비합리적 사고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 내담자가 찾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담자에게 자신이 가진 사고의 비논리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 때로는 상담사가 그 내담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논리적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신념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비합리적 사고를 더 합리적 사고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심리치료 기법들. 그 첫 번째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기. 치료자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논박해서 이 도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인지적인 관계. 부정적인 자기 진술을 긍정적인 자기 진술로 대체하도록 과제를 주는 것.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저도 바꿔야 될 부분이죠. 내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인지적 관계.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이건 아까 말한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좋을 텐데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순화시키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하지 않은 얘기도 또 많습니다. 실제 얘들도 마찬가지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동들 그에 따른 행동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상담의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 알게 됩니다.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오해가 없게 하려 대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 대화를 하라 그러냐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의 사실 가장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틀을 바꿔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제가 응용인지심리학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인지심리학이 어느 분야에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거 2학년이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응용인지심리학을 선택했는데 사실 인지행동치료 이 과목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응용인지심리학을 택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강의실이었다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단 앞으로는 응용인지심리학에 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행동치료가 너무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을 인지할 때에 스키마 어떤 틀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틀이 비합리적 사고일 경우에 그 틀에 따라서 비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서 잘못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